좀 이어서 해보면 지금 저 영상 올렸거든요. 여기 새로 고침하면은 저랑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 클릭을 하면은 처리 중이잖아요. 왜냐면 방금 막 올렸으니까 좀 기다리면 알아서 할 거고, 화질 개선 얘가 알아서 할 거고요. 자막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유튜브 측에서 알아서 달아줄 거고 참고하시면 되는데, 가끔 이렇게 누르다 보면은 애초에 유튜브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뭐 차단됨 이렇게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컨트롤 클릭하시면 돼요. 컨트롤 클릭하시던가 아니면은 우클릭해서 이거 새 탭에서 링크 열기 있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안 열리지 싶으면은 그냥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시면 돼요. 좀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요새 좀 자주 있는 일이라. 아니면 애초에 열 때 그냥 컨트롤 클릭하는 걸 습관화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 하나를 만들었었잖아요. 여기 이거 말고 이제 다른 프로젝트 진행해야지 하면은 여기 파일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단으로 가면 아까 전에 처음 그 화면이 나와요. 여기 맨 위에 왼쪽에 파일,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그러면 고를 수가 있잖아요. 또 저는 똑같이 빈 프로젝트 만들 거고요. 다음 누를 거고, 저는 이걸 좀 고칠 건데요. 안 고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여기다 할 거고, 프로젝트 이름은 헤더 앤드 소스 이렇게 가자. 근데 이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바꿔도 돼요.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파일 눌러서 새로 만들기, 뭐 프로젝트, 빈 프로젝트,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 바꾸고, 위치는 안 건드려도 돼요. 여러분들은 저만 좀 손을 댈게요. 이거 그리고 그냥 만들기 하시면 돼요. 아무거나 만들어도 돼요. 사실 프로젝트 이름 필요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건 뭐냐면, 헤더 파일에 대해서 좀 할 건데, 헤더 파일이 뭐예요? 헤더 파일 뭐라고 알고 있어요? 헤더 파일 크게 두 가지잖아요. 헤드랑 소스랑. 그죠? 이거 아마 시연어 첫 시간에도 했던 것 같은데 뭘까요? 뭐더라? 그냥 진짜 간단하게 말해서 이거잖아요. 썼던 헤더 파일 뭐 있었어요? stdio.h까지 했었죠. 또 이제 stdlib 이거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애들 헤더 파일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이제 사용 범위는 뭐냐면은 소스 파일의 첫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더예요.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 있는 애들이라서 헤더예요. 이제 얘는 뭐냐면은 함수의 원형이나, 함수의 원형이라 함은 그냥 생긴 그대로, 그러니까 뭐랄까 메서드 아니들 함수 시그니처와 함수 바디를 모으면 이제 함수 원형이라고 하잖아요. 또는 이제 사용할 변수 및 다양한 선언 부분, 선언만 하고 넘어가도 돼요. 사실 헤더 파일에서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그 소스 파일에서 쓸 것들 다 모아놓은 거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한데, 우리가 소스를 이렇게 짠단 말이에요. 소스 작성을 해요. 여기 소스 파일 내부에 이렇게 막 썼어요. 그럼 이 소스는 사실 여러 개의 헤더 파일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한 번에 하나씩만 쓸 필요는 없는 거고, 이 맨 위쪽에다가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만 잘 해놔도 이 소스 파일은 약간 좀 가벼워진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헤더 파일 만들어 놓은 거는 다른 소스 파일에서도 쓸 수 있고,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소스 파일이 뭐 이렇게 여러 개 헤더 파일이 뭐 이렇게 여러 개 다수게 존재를 한대요. 그러면은 이런 게 가능해요. 뭐 여기선 이것만 쓰고, 또는 이렇게도 가능하고, 아무거나 쓰고 싶은 거. 이렇게 좀 얼기설기 구성을 해놓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위에 게 헤더, 아래 게 소스 정도가 되는 건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연결을 해주는 데 의미가 있거든요. 연결? 링킹? 왜냐면 이게 여러 개가 존재하다 보니까 조금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잘못 연결, 즉 링킹 과정이 있으면은 이거 왜 안 되지 싶을 때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소스에 아까 전에 했던 대로 새 항목 pp 그냥 소스 하자 그러면. 여기 소스, 한글로 소스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include cstdio main 선형, 이 기본 꼴인데, 지금 보면은 .h가 없다잖아요. 원래 stdio.h였는데 여기서 좀 cstdio 하고 끝내죠. 그럼 얘는 뭐예요? 이거 뭘까? 이것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불러오기거든요. 사실 전처리기라고도 하는데 불러오기예요. 그냥 불러오기. 근데 뭘 불러오냐면 얘를 불러오는 게 다예요, 사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printf 했을 때 뭐 1, 2, 3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실행하면은 잘 되잖아요, 이거. 만약에 얘가 없다면, 헤더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printf를 찾을 수 없다 그러죠. 이 안에 들어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printf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클릭을 해보면요, 이 헤더 파일의 원형을 볼 수가 있어요. 스탠다드 헤더 라고 해서 지금 여기 cstdio 파일 열렸죠. 그렇죠? 여기 밑에 보면은 이 안쪽에서도 지금 헤더 파일 쓰고 있고, 여기 보면은 많이 보던 stdio.h가 있거든요. 이게 CB에서 쓰던 거였잖아요. 근데 까보니까 이 안에 들어있네, 이 거죠. 그러니까 계승을 했다가 맞는 거예요, 이거. 밑으로 좀 내려보면요, 좀 익숙한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그래, 여기 없겠지. 여기 보면 printf가 어디 있지 하는데, 좀 여기 보면 printf 좀 모양이 다르지만 있잖아요. scanf도 있고 표준 입출력에 관련된 건데, 이 찐 printf가 없죠. 그거 어디 있겠어 그럼? 여기 있겠지. 지금 stdio.header 파일로 온 거거든요. 밑에 보면은 printf가 있어요. 여긴 들어있어. 여기 들어있는 걸 쓰겠다는 거예요, 결국에. 아니면 여기 코어 쪽에도 뒤져보면 있을걸?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까고 보면 여기 cstdio를 얘가 불러오게 한다잖아요. 그래서 진짜 찐으로 뭘 하냐면은 이거 컨트롤 C 해서 여기다가 이 include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요. 실행하기 전에 이 과정을 한번 해요. 얘는. 그래서 이 source.cpp 보면은 쭉 헤더 파일 안에 내용 있고 메인 함수 있고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 실행하면 되거든요. 왜냐면 printf가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안 되는 이유가 되게 단순했던 거죠, 사실은. 진짜 찐으로 물리적으로 얘는 복붙을 해버려요. 이게 다예요, 헤더 파일.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printf라는 함수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되게 단순합니다, 이건. 그래서 헤더 파일끼리도 막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안쪽에 뭐 잘 뒤져보면 또 다른 거 들어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엮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헤더 파일 이하라고 해서 이제 꺽쇠를 쓰잖아요. 꺽쇠. 얘를 쓰는 경우는 뭐냐면은 C랑 C++에서 제공하는 표준 헤더 파일을 불러올 때, 표준 헤더 파일은 뭐냐면은 아까 인스톨러에서 설치했잖아요. 그럼 그냥 딸려오는 애들, 그걸 다운로드 받을 때 그냥 쭉 딸려오는 애들을 표준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게 아닌 애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표준이 아닐 때는 쌍따옴표로 감싸주면 돼요. 얘는 이제 사용자 정의 헤더 파일을 사용할 때 여기 쌍따옴표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nclude 해가지고 뭐 자주 쓰는 거 몇 개? 지금 보면은 자동 완성되는 애들 있죠? 표준이겠죠, 얘네는. 이미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어 있는 놈들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스페이스가 자동 완성이에요.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이렇게 추천이 쭉 다 뜰 겁니다. 지금 보면은 표준 라이브러리가 꽤 많은 거잖아요. 그 중에서 좀 자주 쓰는 거, 스매스, 메스 이거 뭘까요? 뭐 수학 관련된 애들. 그래서 까보면은 진짜 찐으로 그런 애들이 있어요. 보면 좀 코사인 뭐 이런 거 있고, 사인 있고, 탄젠트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올림, 버림, 뭐 반올림 이런 애들, 또는 제곱, 뭐 루트 계산하는 거, 또는 뭐 나머지 기타 등등, 뭐 최대값, 최소값, 나머지 모듈러 연산 뭐 이런 애들 다 들어있어요. 그냥 로그 관련 애들도 있고, 뭐 그냥 기타 등등. 여기 보면 이게 아마 루트인가? 제곱인가? 그럴걸? 또 그냥 수학 시간에 좀 봤던 애들을 영어로 표기한 애들. 그러니까 이런 거 쓰려면은 간단히 말해서 불러와야 쓸 수 있다 이거죠. 내가 냅다 여기다가 이거 버림해야지, 뭐 올림해야지 해서 뭐 세일 뭐 이런 거 썼어. 이런 건 없어요, 사실. 이게 없으면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내가 만들 필요는 없대. 그럼 이제 내가 취해야 되는 거는 이거 어떻게 쓰지? 그리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전에 봤던 뭐 있을까? 그래, 뭐 이런 거 뭔지 몰라. 근데 나 이거 써야 돼. 그러면은 그냥 바로 가면 돼요. 이렇게 알아서 할 거니까 이렇게. 예전에 찾았었네. 그러면 이제 사용법 나오고 예시 나오고 소스코드까지 제공을 다 해주잖아요. 이거 안 보면 바보인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거,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똑같이 이렇게 찾아서 알려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러면 그거는 내가 찾은 거지 본인이 찾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찾을 기회를 나한테 뺏기지 말라고요. 나오니까 다 이렇게 결과를 보고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또는 뭐 그냥 사용법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거 필요할 때,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야 사실. 내가 짜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게 필요가 없대, 그럼 안 하면 그만이야. 안 불러오면 그만인 거고, 여기 있는 헤더 파일을 전부 다 불러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함수를 쓰려면 뭘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만 매칭을 잘 시키면 돼요. 근데 그거는 웬만하면 구글이나 GPT에 다 있을 거고, 이제 자주 쓰는 게 stdlib.h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원형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RET를 쓸 때는 온라인이라서 이게 확인이 안 됐던 거예요. 걔네들은 웹상에 이게 다 올라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있을 텐데. 잠깐만. 위에 있나? 아 그래, 여기는 메모리 올로케이션 어쩌고저쩌고 관련된 애들. 근데 이걸 팔 필요는 없어요. 이거 안 봐도 돼요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만 이걸 구글링 하는 건 중요한데 이 안에 막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내가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건 또 하나 중요해질 거예요. 보면 이런 거 보면요, C랑 C++이랑 다른 건가 싶거든요. 근데 C++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쓰던 크게 뭐 차이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C를 쓰면은 이걸 쓰면 안 되는 거지. 왜냐면은 범위로 봤을 때 여기 C++ 있으면 이 안에 C가 이렇게 들어있는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C의 확장판 느낌이니까. 그래서 C++은 C에 들어있는 걸 다 쓸 수 있는데 C는 C++에 있는 걸 다 못 써요. 이렇게 여백이 있으니까요. 영역상. 그래서 이것만 좀 잘 구별해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는 C니까 이게 C++이 되는 거죠. .h가 빠지고 앞에 C가 붙는 이런 형태가 C++에서 쓰는 형태지만 사실 큰 관계는 없다. 그래서 뭐 좀 자주 쓰는 거. 여기서도 주석은 마찬가지로 슬래시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EXP 이런 거, 뭐 지수, 로그 이런 거 관련해서 그런 거. 뭐 아까 전에 봤던 뭐 이런 거, 라운드, 이게 뭔지 몰라도 되거든요. 뒤에 나오는 애들. 저도 안 외워요. 아시겠지만 전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안 외워요. 그냥 치면 돼요. 이게 더 훨씬 현명한 거예요.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야, 여기 메모리 올로케이션 똑같이 쓸 거고, 또 멀록 한 번에 프리 한 번이니까 이렇게 할 거고, 또 이런 거 좀 많이 써요. 랜드, 난수 발생 시키는 로또 프로그램 만들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6자리 난수 발생기 뭐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거 여기 들어있고, 또 인클루드 했을 때 C 타임 같은 애들 좀 보겠어요. 타임 이거 시간 관련된 거 대충 이름에서 알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타임점 헤더가 또 있죠. 이건 C이겠죠. C 전용이겠지. 여기 보면 뭐 클럭 있고 아마 델타 타임 관련해서 뭐 이런 거 들어있을 건데, 로컬 타임, 뭐 지역 시간 뭐 이런 거 들어있을 건데요. 필요 없어요. 사실 자세히 몰라도요. 대충 뉘앙스만 가져가면 됩니다. 여기서 뭐 클락 뭐 이런 애들. 그래서 이런 거 조합하면은 뭘 할 수 있냐면은
의산함수를 생성할 수 있어요. 의산함수 이게 뭘까요? 난수가 이거 우리가 아는 그냥 랜덤 그거 난수라고 해요. 무작위 무작위인데 의산함수는 약간 달라요. 이게 의산함수 생성기에 의해서 생성되는 수를 의산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산함수는 난수랑 다르다. 이건 맞는 말인 거죠. 완전한 랜덤 수는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의산함수 생성기의 로직을 나는 알고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뭔가 어떤 짓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생성이 되겠다 이게 가능해요. 의산함수 예측이 가능하다. 근데 진짜 초기값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서 이게 난수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예측값이 될 수가 있고 뭐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이건 뭐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참 아시겠지만 진짜 몰라도 되는 거 몰라도 된다고 할 거예요. 당장 안 해도 되는 애들. 실생활에서 쓰는 난수 발생기는 뭐가 있을까요? 좀 많이 쓸걸? 생각보다. OTP? 이거 뭐예요? 보안? 이거 왜 보안인데? 이거 뭔데 보안이에요? 이거? 아 맞아요. 원타임 패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용 비밀번호예요 그냥. 근데 보통 이제 OTP 하면은 뭐 떠오르냐면은 그 왜 어머니들 들고 다니는 은행 뭔지 알아요? 그 있잖아요. 왜 6자리? 7자리인가? 난수 발생기. OTP. 이런 거. 은행에서 주는 거. 왜냐면 한 번 쓰고 버리는 비밀번호를 써야 보안이 강화가 될 거니까 쓰는 거죠,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일회용 비밀번호. 그래서 이게 생성 버튼 누르면은 어느 일정 시간 동안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런 데 들어있다고요. 로직 같은 게. 예측하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거는 각 은행의 그 보안팀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냥 요런 개념이 쓰인다? 이거 QR코드로도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코드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요거 괜찮아. 구글 OTP로 인증코드 받기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든 아니다 아이폰 되나? 될 거야? 그래 된다. 이거 그냥 앱 다운로드 받으면은 그냥 내가 필요한 곳에다가 OTP 걸어놓고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거 국민은행 뭐 이런 데서 하잖아요. 근데 이게 생성 알고리즘이 있어. 좀 간단한 알고리즘이겠지만 동작 방식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뭐 자세히 몰라도 돼. 서치 키가 있고 뭐 호스트 키가 있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좀 보안 쪽이라서 많이 어려운데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대충 보면 이렇게 알고리즘을 진행을 하면은 이제 일회용 비밀번호가 생성이 돼요인 건데 이걸 또 뭘로 할까? 시어너? PHP? 아니다. 뿔뿔? 이거 말고
소스로 갖고 있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여기다가 뭐라 치고 생성하면은 QR코드 인증되고, 뭐 사진 촬영하면은 원타임 패스워드가 내 핸드폰 그 계정으로 날라와서 구글 OTP랑 일치하는가 뭐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꽤나 오래된 기술이에요. 왜냐면 내가 졸업작품을 이걸로 했으니까 한 번쯤은 써볼만 할 겁니다. 나중에 뭐가 필요하다면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고. 근데 사실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알아서 해주니까. 직접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안 쓰면 바보. 이미 있는데 이걸 왜 안 써? 이걸 왜 직접 하고 있어? 이런 거죠. 이걸 만드는 애들은 뭐 따로 있고, 초창기엔 당연히 없었겠지. 이런 게 다 손으로 센 거 다 직접 했어야 됐겠지만, 지금은 굳이 뭐 기사 난출, 시드 설정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출을 발생시키긴 하는데 그걸 또 고정값으로 써먹을 수 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난수가 아니게끔 한 번 생성된 난수를 계속 재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게 이제 서론이고, stdio.h, stdlib.h, 요게 cstdio로 갈 거고요. 완전히 같다는 아니지만 같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냥 시플플에서는 cstdlib 뭐 이렇게 같다고 봐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둘 중 아무거나 써도 된다. 대신에 C에서는 이 앞에 거만 써야 된다 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cms가 아니라 s.h가 있고, 여기 쓰는 게 cms인 거고, 또 time.h가 있고 ctime인 거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게 c표준, 오른쪽에 이제 C 플플 표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별거 없죠. 어렵진 않아. 근데 이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약간 맞춰서 사용하자 이런 건 있어요. 확실히 여기서 갑자기 mass.h를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굳이. 그래서 그냥 C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사용 예시 같은 것도 좀 들어보자면은, %F 여기 코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9.0 10 인스턴스가 없다고? F 근데 CMS C타입 W라고 잠깐만 10 있고 이거 하나 더다. 그리고 여기서 얘가 하나 더야. 이렇게 하자. 왜냐면 이거 포 보면은 마우스 올리면 대충 모양 보이죠? 만약에 이게 없대. 그럼 좀 이상해지네. 이게 없대. 그럼 이만큼은 함수 실행하는 모양 아니에요, 이거? 함수 호출하는 모양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뭐가 되겠어요, 지금? 이 2.0이라는 거랑 10이라는 거랑 얘네들의 입장은 뭐가 돼요? 인자, 맞아요. 함수 실행할 때 넘겨주는 값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core라는 함수를 만든 적이 없단 말이야. 그건 어디 있다고요? 뭐 여기 어딘가 있겠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얘 return time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함수명 나와 있고, 여기 보면은 left right가 있는데 더블 형식으로 여기 뭐 넣어야 되고 int 형식으로 뭐 넣어야 된다 하잖아요. 인자니까 얘네들이 인자였으니까 이거는 이제 매개 변수의 타입과 개수를 나타내는 거겠지.
그죠? 그러니까 함수의 시그니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함수의 선언부가 나와 있는 거죠. 리턴 타입, 함수명, 그리고 이제 매개변수까지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자리에는 어떤 타입이 남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더블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인가 해서 찾아가 보면은 이것도 컨트롤 클릭할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CMS로 이동했어요. CMS에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이걸 까볼 필요는 없어. 사실 까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기 있다. 원형이 여기 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런데 숨겨져 있다. 하지만 얘를 쓰기만 하면 된다라서 이거 그냥 보면은 결과가 뭐라고 나오냐면은 1024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뭐겠어요? 포는 뭐예요? (1024는) 어떤 수죠? 2의 10제곱이잖아요. 그럼 이거 뭐야? 2의 10제곱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2의 10제곱을 하려면 이거 4로 감싸면 돼. 이 정도면 돼요. 그래서 제곱 이런 거 해갖고 또 뭐가 있을까? 사인 1? 그래, 이거 좀 넣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그냥 줄바꿈해서 쓸 거예요. 사인 1 하면 이거 뭐예요? 0? 사인 1 값이 뭐야? 이 정도 나오거든요. 사인 1 하면은 그래, 이거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런 거 교양이니까 어떻게든 보면 좋아요. 도움이 좀 될 거예요. 어느 분야에서든. 그래서 이거 그냥 실행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0.841471.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 좀 써보신 분들은 이게 좀 익숙하실 수 있는데 어디 갔냐? 요 숫자가 84147 0 어쩌고인데 그냥 반올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 숫자는 8414771이잖아. 그럼 여기서는 반올림 했다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자릿수 더 길게 하려면은 애초에 그냥 좀 더 긴 걸 저장할 수 있는 변수에다가 저장해놓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소수점이니까 좀 오차는 생길 거고요. 그죠? 기억나죠? 플로팅 넘버가 어떻게 저장하는지? 그래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3.3 더하기 3.3 더하기 3.3은 9.9가 아니야. 이거 있었잖아요. 그죠?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9였는데 이건 9였는데 이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수를 저장하는 방식과 실수를 저장하는 방식이 달라서였죠. 그건. 그래서 이것도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읽어만 보세요. 몰라도 돼요. 읽어만 보고 참고로 여기서 1은 1 라디안을 뜻하거든요. 근데 이거 공대생 아니면 잘 못 들어봤을 거야. 1 라디안을 뜻해 하고 넘어가면 돼요. 라디안이 먼저 궁금하면은 깊게 들어가야 돼요. 수학적으로. 수학적? 몰라. 이런 거. 포도법이라고도 하는데 기준이 360도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 있어요. 보통 0도에서 360도로 넣잖아요. 여기다가 이거를 라디안으로 변환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각도가 아닌 거지 이거는. 이거 변환하는 방법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도 돼요. 진짜로. 아무튼 그렇다는 거. 이게 아마 한 57도인가 그럴걸? 1 라디안이 여기 있네. 나와 있네.
57.3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숫자가 아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퍼센트 F, F? 퍼센트 그래? F로 하자. 랜드 하면 랜덤이거든요, 얘는. 랜덤인데요. 랜덤인데 좀 이상하게 0 나오고요. 랜덤인데 0 나와요. 또 실행하면 랜덤인데 0 나오거든요. 좀 이상한데? 싶은 거죠. 왜냐면 나는 랜덤한 뭔가를 원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퍼센트 D로 해볼까? 그럼 41이 나와요. 랜덤 하면은 41이 나와요. 랜덤 또 하면 41이 또 나오거든요. 그럼 이건 랜덤한 수가 아닌 거잖아. 그렇죠? 퍼센트 F가 아니라 퍼센트 D로 했더니 이상해요. 근데 이거 저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거 인트니까. 그러니까 퍼센트 D 쓴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더블이잖아요. 지금 리턴 타입 더블이잖아요. 그러니까 퍼센트 F 쓰면 되는 거고, 얘도 리턴 타입 더블이잖아. 그러니까 퍼센트 F 쓰면 되는 거고. 얘는 인트니까 D 쓰면은 올바른 값을 볼 수가 있다. 인 건데요. 이거 쓰는 방법이 있어요. srand 같은 거 써주면 되지. 타임 함수에서도 뭔가 불러와야 되는데, 만약에 0이야. 이렇게 쓰면은 이제 2511, 2521, 2534 좀 달라지죠? 2550 비슷비슷한데 약간씩 다르잖아요. 실행할 때마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랜덤한 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난수를 발생시켜야 돼 하면 이렇게 묶어서 하시면 되는데, srand는 뭐냐면은 이거 lib에 들어있거든요. srand 이런 거 보면 돼요. 랜덤 함수 묶어서 쓰는 방법이 나와요. 이러면 그런 거. 저도 맨날 이 사람 거 보거든요. 그런 거. 필요하면은 갖다 쓰시면 됩니다. 시드라는 개념도 나오고, 그래서 보면 시드 결정한다가 여기 그냥 srand에다가 값을 뭐 하지 이런 걸. 그러니까 재료로 뭘 쓰지? 라는 느낌이죠. 난수를 발생시키는 재료가 뭐지? 같은 거. 그걸 저는 시간에서 가져오고 있는 거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가져오는 값이 달라질 거니까 그때그때마다 시드 값이 달라지므로 결국에 랜덤이 하는 일은 이 시드 값을 기반으로 난수를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값들을 보여줄 수가 있다가 결론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두 개는 그냥 묶어서 사용한다 정도. 그래서 주석 처리하려고 저 이거 컨트롤 슬래시 눌렀는데 안 되거든요 지금. 왜냐면 여기서는 컨트롤 시프트 슬래시라서. 이런 거 저 몰라요. 저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이런 거. 단축키 이거 뭐예요 하면은 저도 찾아봐요 이거. 자주 쓰는 거 몇 개 정도는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니지. 주얼 스튜디오 단축키 이런 거. 다 몰라요 저도. 그러니까 대충 자주 쓰는 거 몇 개만 숙지를 하고 있으면 될 겁니다.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없어 이건 진짜. 외우지 마세요. 그래 좀 쉬었다가 남은 거 이어서 합시다. 좀 이어서 보자면 이거 실행하면 23,117 이렇게 나오고, 좀 더 하면은 23,136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보다 수가 좀 커지지 않았어요? 아까 실행했을 때 2500 몇 썼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뭔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이렇게 큰 수 필요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는 뭐 한 1부터 9까지만 필요해 이러면. 내가 지금 당장 써먹을 숫자는 이렇게 랜덤한 숫자를 통해서 1부터 9까지의 좀 작은 범위의 정수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숫자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게 뭔데요? 그 나머지잖아요.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몇부터 몇이야? 0? 0이면 나눠 떨어져 있을 텐데? 그잖아요? 나머지가 10이는 것도 없겠지. 왜냐면 그것도 나눠 떨어졌을 거니까. 그러면은 1부터 9까지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수가 작아졌잖아. 나머지니까. 그렇게. 근데 0이 나오네? 왜? 나눠 떨어져서. 나눠 떨어져서. 사실 방금 전에 한 말에는 함정이 있던 거죠. 나눠 떨어져서 나머지가 0일 수도 있는 거잖아, 사실. 그러면은 얘는 범위가 사실 이제 그런 거죠. 10은 없다. 나머지가 10인 건 없겠지. 9가 최대겠죠. 그럼 0부터 9까지면 10개잖아요, 얘가. 그럼 얘는 10개의 의산함수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뭐 내가 0부터 99까지 하고 싶어 하면은 이렇게 늘리면 되겠지. 그럼 나머지는 이 안에 있을 거니까. 105로 나누어 떨어지는가만 보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럼. 활용은 요 정도? 그냥 뭐 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은 하나의 소스 코드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개의 소스 코드로 만들어지며 나누어져 있다. 즉 분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소스랑 헤더를 여러 개 사용을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컴파일 때문이다. 컴파일이 뭐예요? 이제 기어로 번역하다. 좀 원인과 결과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써야 컴파일하기 편해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보면은 왼쪽에 보면 헤더 파일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우클릭해서 추가해서 새 항목 한 다음에 헤더 파일을 만들었어. 그럼 얘는 표준인가요? 아니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없는 걸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프라그마 원스 얘는 지워주시면 돼요. 지금 당장 별거 없어요. 그래서 소스 파일은 소스 파일끼리, 헤더 파일은 헤더 파일끼리 이렇게 묶어주는 게 일반적이고 좋을 겁니다. 뭐 이름 바꾸는 건 뭐 자유롭게 해주셔도 되고. 근데 여기 뭐 지금 딱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지가 만든 거잖아요. 당분간은 필요 없어요, 이거. 안 써도 돼요. 이게 뭔지는 나중에 지워도 돼, 일단. 중요한 건 아까 전에 제가 소스 파일 위에다가 선언을 해놨던 이런 거 있죠. 일반적인 그 프로그램 상황을 보면은 얘네들은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써놓은 거 보면은 이게 여기 있을 거야. 좀 보면 헤더 파일 쪽에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당장 문제가 뭐예요, 여기서?
그죠? 그냥 없잖아. 없는데 어떻게 써라는 거잖아요, 이거. 근데 어디 있어요? 이 내가 써야 되는 이 헤더 파일들의 원형은 현재 여기 있지. 이렇게 써요, 보통. include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얘 뭐 무슨 일 한다고? 복붙이잖아요, 복붙. 불러오기를 하는 거죠. header.h를 찾아가가지고 얘를 그대로 여기다 복붙을 한단 말이에요. 모양이 결국엔 똑같은 거네. 맞죠? 그럼 각각의 include는 또 똑같이 복붙을 계속 할 거고,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한 줄만 써주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체 복붙이니까 아까랑 다를 바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C 언어 수업할 때는 아마 이거 메인 함수 위에다가 그냥 싹 다 넣어놨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파일처럼 관리를 안 했으니까. 하지만 실상은 이렇다. 실제 많은 코드를 까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인 거고, 소스 파일에는 웬만하면 소스만 들어있는 게 좋고요. 헤더 파일에는 이렇게 좀 미리 선언이 되어 있어야 하는 애들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 헤더 파일은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사용자 정의 헤더야 라는 뜻에서 이렇게 쌍따옴표로 엮어주면 되는 거고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얘도 알아요,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표준으로 추천을 해주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뭔지 아시겠죠? 자동 완성으로 알아요. 얘도 눈치가 어느 정도 있어서. 그리고 왜 뭐 이런 거 있죠? 인트 뭐랄까 플러스 인트 a랑 뭐 인트 b 뭐 이런 애들 인트 a 플러스 b 이거 뭐예요? 함수인데 이거 좀 풀어서 말을 해보면 리턴 타입 인트고 매개 변수 이렇게 두 개 받아서 이거 더하기 해서 리턴 해놓는 함수야 하면 좀 더 나은 거잖아요. 뭐 그 정도? 그냥 더하는 함수잖아요, 얘는. 매개 변수로 받은 두 개의 값을 더하는 함수. 얘도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은 문제가 뭘까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플러스를 쓰고 싶대. 여기 뭐 10이랑 20 쓰고 싶더라. 그럼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됐죠? 그럼 얘라고 될까? 안 되잖아요, 지금. 맞죠? 왜 안 되냐면 플러스 이딴 게 어디 있는데 하는 거잖아요,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리턴이니까 이렇게 int k는 플러스 실행 결과를 담고 int 빼가지고 k를 까보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라고 될까? 안 되겠지, 당연히. 플러스가 위쪽에서 실행됐으니까 얘는 아래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플러스 이딴 게 어디 있는데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플러스 위로 올리면 되지. 이거 그냥 이렇게 올리면 되지. 근데 이렇게 잘 안 해요. 이렇게 놓고 함수의 시그니처를 이 위에다가 이렇게 써준단 말이에요. 함수의 시그니처랑 리턴 타입이랑 함수명이랑 매개 변수까지 있는 거. 그러면은 뭐라 안 하잖아요, 이렇게. 실행 잘 되잖아요. 왜냐면 이거 했다시피 함수 때 했다시피 있었네? 나중에 찾아봐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얘는 지금 링킹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함수 선언부와 함수 구현부를 따로 떨어뜨려 놓는 행위를 보통 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원형은 여기 있는 거고, 얘는 일종의 예고편인 거죠, 위에 있는 거는. 그러면, 이 위에다가 써놓으면 된다인 거고, 그래, 이것도 좀 해보자. 이거 주석 처리할 거고요. int value 1이라고 할까? value 1 int value 2는 100 해가지고 int result는
플러스 value 1이랑 value 2랑 해가지고 printf identity에서 result 하면 뭐 똑같은 거잖아 이거 사실 100, 200 넘겨주는 거. 그럼 이것도 잘 된단 말이야 300으로. 얘도 사실은 이 아래에 있는 함수를 쓴 거죠. 그렇죠? 얘는 마찬가지로 헤더 파일로 이렇게 가요. 그럼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뭐냐면은 얘가 어차피 복붙 할 거니까 헤더 파일 가가지고 이거 전체 복사해서 부정합해 하면은 모양 똑같잖아요. 보통 이렇게 써요. 보통 소스에서는 헤더 파일을 부르는 행위를 많이 할 건데 모아놓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 거를 잘 만들어 놓으면 돼 그냥. 그럼 이 프로젝트에서 쓰고 나중에 또 다른 프로젝트에서 또 쓸 수 있고 이런 느낌으로 계속 엮어서 갈 수가 있는 거라서 너무 막 중구난방으로 해놓는다기보다는 좀 주제에 맞는 거, 사용 용도에 맞는 거 좀 구분해가지고 헤더 파일 관리만 잘 하면은 나중에 좀 편할 거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이 정도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래 이런 거 있죠. 또 헤더 파일을 많이 넣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뭘까요? 이거 뭐라 그러지? 구조체잖아요. 구조체도 여기 있어요 보통 헤더 파일 쪽에. 그러면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struct person 뭐 s1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니까. 애초에 위에 있으니까 지금 헤더 파일 상 여기 있으니까 선언을 미리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s1, p1 이렇게 할까? 그래서 p1.ag 이거 지금 자동화성 보이시죠? p1의 나이는 뭐 22살이고 p1의 네임은 뭐 ABC야 뭐 이렇게 하는데 뭔가 이상한데? 싶은 거죠. 그렇죠? 이거 뭔가 이상해. 왜 이럴까요? 네임은 이렇대. 얘는 이렇게 하고 싶대. 이거는 스트링 파피라는 걸 써야 되는데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조만간 할 거예요. 조만간. p1.ag는 p1.ag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문제 없는 거잖아. 그치? 네임에서 뭔가 이상이 있었는데 캐치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지금 어차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있었다.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별거 없어요. 좀 가볍게 시작을 할 거라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헤더 파일과 소스 파일을 다루는 방법인데 이게 또 개수가 많아지면 또 약간 골치 아파져요. 순서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나중에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